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동산 전문가 표용호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표용호 소장님 모신다 그래갖고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얘기도 너무 많았어요. 그랬어요? 아니 저는 솔직히 이 콩국수를 너무 좋아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좀 특별하게 네. 서리태로 만들어봤어요. 서리태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서리태도 똑같아요. 그냥 콩 서리태를 넣고 갈아요. 요즘에 갈아서. 새로 나온 죽 끓여주는 예. 그 믹서기가 있어요. 콩만 넣고 물만 넣고 눌러놓으면 35분 뒤에 딱 여기 나와요. 저기 35분 뒤에. 네. 살다가 우리 원장님 만든 이 국수를 근데 부동산을 하는 분들이면 기본적으로 어디 가서 이게 유튜브를 할 때 되면 그래도 이거는 사라. 뭐 그런 얘기가 사이에 꼭 있는데 왜 부동산 유튜브를 하시면서 사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정확한 말씀이신데 저는 네. 그건 제가 양심에 찔려서예요. 양심에 찔려서. 뭐냐면 사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지거나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했다면 대출을 많이 받지 않는 선에서 집을 사는 건 모르겠는데 막 거품이 많이 있는데 이게 더 올라간다, 더 올라가기 때문에 빚을 내서 사서 나중에 이익을 취하라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현금을 다 주고 그 집을 산다. 그럼 그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엄청난 대출을 받아서 반반이죠. 뭐 반반만 해도 별로 빚 안 얻는 거지. 예, 요즘은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신문에 보면 서울시 집값 올랐다고 난리고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하겠다고 난리인데 예.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공급으로 수요를 누르겠다라는 개념인데 사실은 공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있는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들을 매물로 내면 그것도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급 그 물량을 빼고 공급 얘기를 하니까 신규 아파트 공급을 얘기하니까 늘 공급은 부족하죠. 분양을 안 받으면 건설 경기 안 돌아간다 해서 새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오히려 새 아파트를 사게끔 만든 거죠. 요즘은 그러니까 부동산을 자꾸 이제 펌핑을 하는 거네요. 사실 이번 정부 중에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둔촌주공 살려준 거.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미분양 나고 막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걸 그때 가만히 뒀으면 미분양 상태로 좀 더 갔을 거예요. 이걸 인공호흡을 통해서 실거주도 유예해주고 다 유예해주면서 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 피가 10억 붙었어요. 그럼 얘가 10억 붙으니까 그 옆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예요? 야, 제가 얼마인데 나는 얼마지? 그렇죠. 다 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서울 집값이 더 뛰고 부동산 경기를 통한 내수 활성화 예.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아, 중국 정부 얘기하면 좀 웃긴데요. 중국이 이제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요 이쪽에 땅에다가 5천 세대를 쳐. 네. 얘가 분양이 안 돼.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앞길에다가 집을 못 짓잖아요. 얘가 분양이 안 됐으니까. 질 무섭잖아. 용기가 없지.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근데 중국은 여기다 또 5천 세를 또 줘. 네. 근데 분양을 해. 안 됐어. 네. 그럼 저쪽에다 또 줘. 왜 그런지 아세요? 지방정부의 연금 문제도 그걸로 다 해결해야 되니까 얘들은 무조건 땅을 많이 이렇게 쓰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분양이 되든 말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중국 정부의 세수 펑크가 많이 나기 시작했고 분양이 안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여차하면 그런 꼴이 나오는 게 아닌가 지금. 공급만이 또 능사는 아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도 신규 아파트 뭐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사실 1980년 이후에 신규 아파트 안 부족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리고 신규 아파트가 넘쳐납니다라는 뉴스 본 적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계속 부족하다고 해야 계속 뭔가를 우리가 재화를 공급해서 수익을 올리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이게 주택이 앞으로는 좀 걱정스러운 게 그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용적률을 올려주지 않으면 분담금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올려주면 주거 환경이 나빠질 거 아니에요. 좋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앞집이 눈에 보이는데 아 그러니까 그거는 더 넓게 보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당장 우리 집을 새 아파트로 바꿔준다는 측면에서는 새 건물이 들어온다니까 일단 여러 가지로 좋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의 인식은. 새 아파트는 무조건 뭐 거주 환경이 좋다라고 말하고 커뮤니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고층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재건축이 될까라는 의문도 있고 또 그렇게 공급되는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야말로 이 수도권 중에도 약간 외곽 지역에는 아파트가 남아돌 거 아니에요. 그 시기가 와요. 15년 뒤면 와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건설 투자에 투입이 되고 있고 또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뭔가 불안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개발 사업 하시는 분들이
내 자본이 10%를 가지고 돈을 빌려서 개발을 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근데 요즘 데이터를 보니까 3%예요. 선진국의 경우는 30%예요. 최하. 내 돈 그러면 3억 가지고 100억짜리 100억짜리 공사를 진행한다고요? 예. 포도 안 나는 게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를 다 빚으로만 땅 살 때 돈을 빌려서 빚을 냈죠. 본 PF 들어갈 때 빚을 내죠. 그러니까 모든 게 빚인 거예요. 그러면 이 빚이 얹어지다 보면 이자를 계속 늘어나잖아요. 사실 건축비가 오르는 것도 맞지만 금융 이자 비용이 올라서 분양가 비싸지는 것도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표용호 TV에 남양주에 그 상가를 분양받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든가 취재를 와달라고 그래서 취재를 했어요. 근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평균 12평짜리를 가정했을 때 분양가가 13억, 12억이에요. 그럼 평당 1억이죠? 네. 그걸 4채를 받았어요. 50억이네. 네, 50억이에요. 그러니까 네. 계산하기 쉽게 50억. 그러니까 내가 내 돈 5억을 내고 50억짜리를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럼 중도금 잔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대출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80%에서 90%가 대출 나온다고 해서 계약을 한 거야. 네. 그리고 계약을 할 때 이 사람 무슨 마인드였냐면 나는 이걸 피부쳐 팔 거야. 그러니까 P라는 게 전매할 예. 때 이제 그 이익금을 붙여서 파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까지 안 되면 세 주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도금 대출 받으려고 은행을 딱 갔더니 우리는 이걸 4억밖에 취급을 못 해주겠다. 담보 가액을 가치가. 그러니까 그럼 4억에 80%면 얼마예요? 3억 2천까지는 대출해 주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분양을 못 받겠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계약금 날라갈 텐데. 계약금만 날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 개인 재산 다 차압 들어가죠. 이 돈 낼 때까지. 아, 그거 그냥 나는 계약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계약금만 날라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기존에 있는 건물들 계약할 때 제가 이제 10억에 사기로 했다가 이제 1억을 줬는데 포기하는 경우는 그냥 포기하면 끝이잖아요. 네. 계약을 안 아니면 했으니까. 주인이 집값이 너무 올라서 뭐 난 더 받아갖고 15억에 팔 수 있으니까 2억을 주든지. 그렇지 반대로.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분양인데 분양의 경우는 이제 자설을 했잖아요. 내가 이 분양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계약금을 딱 치르고 나잖아요. 그리고 중도금 날짜가 지나잖아요. 바로 한 번 지나면 바로 그건 계약이 유효해요. 그래서 중도금을 안 내면 차압이 들어와요? 차압이 들어가요. 내 다른 재산에? 그렇죠. 와. 그래서 50억을 만약에 차압이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그 분양된 것만큼에 그러면 이건 어느 가정에서도 해결하기 힘들어요. 거지죠. 뭐 파산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또 소유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얘기가 중심인데 진짜 골마 터지는 데가 어디냐면 상가, 오피스예요. 아니, 그거 보니까 생각이 난다. 한 2달 전에 그 표수님 그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유명한 반포의 재개발 아파트 예, 아주 상가. 럭셔리한 상가가 예, 다 비어 있는. 아주 럭셔리하게 비어 있더라고. 럭셔리가 다 있죠. 사실 잘 아시다시피 위치가 참 좋잖아요. 그렇죠. 목도 좋고. 네. 그런데 거기 상가가 너무 비싸요. 왜냐면 죄송하지만 조합에서 그 상가의 그 값어치를 엄청 높게 잡아요. 그걸 그렇게 분양을 하는 거예요. 분양이 되겠어요? 그리고 분양이 됐다 쳐요. 제가 분양 받았어요? 요만한 걸 30억에 분양 받았어요? 월세를 얼마 주면 될까요? 원장님 거기 들어와서 저 편의점 하려고 그러는데 1,5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네. 네, 1,200만 원 받아서 제가 거기 임차 들어갔어요. 네. 제가 뭘 팔아야 그 정도를 월세를 낼 수 있을까요? 네, 콩국 사나이 한 5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이건 솔직히 5만 원 값어치 있다. 하지만 웬만한 데서 5만 원짜리 콩국수 못 먹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김밥 한 줄에 제가 21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이러다가 김밥 한 줄에 10,000원짜리 먹는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김밥 한 줄에 불만 갖지 마라. 다들 부동산 좋아했잖냐. 아, 그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좋아하고 부동산 거품을 계속 거품이 뭐인지 모르고 올려야 된다는 사람들은 김밥 위에 10,000원이야라고 따지지 마라. 감사하게 먹어라. 근데 그 동네 상가는 그렇게 텅 비어도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올라요. 예. 이런 현상을 뭐 사자성어로 하나 치면 뭐 탁 나오는 단어 있나요? 인문학적으로 삼자성어로 하겠습니다. 네. 미쳤다. 상당히 인문학적이다. 중요한 건 거기가 좋은 걸 알겠는데 너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 근데 이거 사실 우리가 왜 주식시장에서 시세 조정하면 바로 징역 가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그죠? 주가 조작. 주가 조작으로 바로 구속돼요. 네. 부동산은 조작하면 왜 구속이 안 되고 그런 법이 없어요. 벌금 1,000만 원 내고 말고 네. 뭐 이런 식이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네 단지 아파트 띄우려고
자기네끼리 자전거래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싸게 팔면 뭐 지금 뭐 왕따 시키고 뭐 전세 싸게 내면 난리 나고 그런다며. 예, 그런데 이제 이거죠. 자기네끼리 자전거래로 야 니네 집 45개 거래했다고 너 한 6개월 뒤에 취소. 그럼 그 6개월 동안 거래되는 가격들이 또 40억이에요. 또 그다음에 또 60억을 또 거래해. 그럼 60억이야 또 이따가 또 취소해.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저희가 21년에 동탄 집값이 막 뛸 때 이거 최고가 경신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라고 저희가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검찰 조사가 들어갔어요. 저희가 신고한 건 아니고. 근데 거기에 40%인가의 신고가가 허위 매물, 허위 거래로 다 신문에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동산을 띄웠단 말이에요. 거기서 누군가는 마지막에 이익을 얻고 나간 사람이 있네요. 자, 하나만 제가 자, 이제 제가 300실의 오피스텔을 분양하려고 그래. 주거용 오피스텔을. 또는 아파트를 분양하려고 그래. 제가 시행을 했어. 네. 300개예요. 옆에 아파트가 기존에 5억이야. 네. 그럼 저는 새 아파트니까 한 5억 5천, 5천, 6억 정도 받아야지. 6억 정도 분양을 한다고 저는 새 아파트니까. 그런데 이제부터 작전이 들어간 거예요. 어떤 작전? 아파트 분양에도 작전이 들어가요? 자, 저 옆에 있는 아파트를 7억에 사요. 사람들이 야 우리 동네 아파트가 갑자기 5억에서 7억 됐어. 맞죠? 그럼 네. 사람들은 뭐예요? 제가 7억에 거래했으니까 나도 7억이잖아요. 그렇죠. 7억 이하에다가 또 갑자기 한 달 있다가 누가 8억에 사요. 8억. 7억에 제가 계약하면 얼마 돈이 들어가요? 7천만 원 들어가죠. 네. 8억에 계약하면 8천만 원 들어가죠. 합치면 1억 5천이죠. 네. 9억에 계약하면 9천만 원 9천만 들어가죠. 다 합치면 2억 4천이죠. 2억 4천만 질르면 2억 4천만 내가 쓰면 300개 호실에 9억 5천을 받겠네. 6억을 제가 7억에 분양하면 호당이 2억이 남죠. 네. 1억이 남죠. 네. 300억이 남잖아요. 추가로. 네. 자, 20억 써서 300억의 이익을 보겠습니까? 안 보겠습니까? 당연히 보죠. 이건 장사 마인드의 아주 기초적인 마인드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게 의심스럽다라고 21년에 표용호 TV에서 이걸 아주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검찰 조사가 들어갔죠. 그래서 호가 허위 장난친 건 잡아냈는데 이런 거래 관계는 못 잡아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걸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그렇죠. 삼자를 통해서 사니까. 그렇죠. 내가 안 사지. 그렇지. 친구를 시켜서 그렇지. 사겠지. 예. 아니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쪽에 아파트 8천만 원 주고 계약 한번 하고 나중에 취소하세요. 하고 8천만 원 제가 줬어요. 저랑 친분 있어. 야 이거 표용호 가서 계약하라는데 그냥 한번 샀다가 취소하면 되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사해봐야 한익병과 표용과 연관관계가 없잖아. 아무 관계 없지. 그럼 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의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주가 조작하듯이 부동산가를 조작을 한다는 얘기네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다 증명이 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인기 지역이라고 하는 강남 서초, 뭐 송파, 이게 뭐 3구, 강남 3구 이런 데도 그런 일들이 있죠. 비일비재하게 있다라고 유추해서 생각해봐야 되겠네요. 자, 신규 아파트에 가끔 보류지 아파트 나오잖아요. 네. 그 보류지 아파트들 비싸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 보류지 아파트 비싸게 나오기 전에 거래되는 가격들을 한번 보세요. 이미 비싸게 거래가 돼서 보류지를 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신규 아파트니까 거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짜고 뭐 한 25억, 30억 하던 25억 하던 아파트를 우리 둘이 짜고 35억에 거래를 해. 와, 그 아파트 미쳤나 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야, 10억이 뛰었어. 막 일간지에 막 나죠. 근데 그리고 나서 한 보름 있다가 보류지 딱 팔잖아요. 35억에. 야, 35억에 거래된 게 30억에 나왔대. 너도 나도 달려드는 다 거죠. 사는구나. 그렇죠. 그럼 30억이에요. 시가는 지금 25억도 안 되는데. 그렇죠. 근데 30억에 이제 거래됐으니까 이제 30억이 된 거죠. 네. 이 얘기는 원장님, 그 지역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그 부동산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줘요. 대신 출처를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죠. 왜냐면 출처 밝히면 거기 끝나니까. 근데 저는 제 주변에 우리 그 표용호 TV에 관련 있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좀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듣죠. 그러니까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조작된 거품이 끼어 있다는 얘기네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